2020년 11월 12일 오후 2시 대형 BCT 트럭에게 받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 왼쪽 측면이 완전히 바스라졌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기사는 오히려 내가 잘못이라고 합니다. 상대할 가치를 못 느껴 112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보험 직원도 오고 경찰도 도착하고 정식 사건 처리를 하고 블랙박스 영상도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사고 당한 날이 목요일이고 목요일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중요한 강의를 들어야 하는 터라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팠지만 병원 갈 일도 다음날로 미루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오전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 보험사 접수번호로 접수하고 엑스레이를 찍으려는 찰나 발생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보험사 접수번호는 대물 보증만 되어 있고 대인 보증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촬영하고 보험사로 연락하여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합니다. 일단은 검사를 마치고 보험사로 연락했더니 상대방도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안 가려진 상태이고 당사자가 동의를 해주어야 대인 접수를 해줄 수 있는데 동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자비로 검사 비용과 진료 비용을 지불하고 제 보험사로 경찰서에 제출한 사고 장면 영상을 보낸 뒤 상대방이 가해자 확실하니 대인 접수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상대방 보험사 답변이 가관입니다. 자기들은 자기 고객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어서 그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터라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해 달라네요. 욕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걸 자제했습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사고 직전 찍는 이벤트 영상 말고 전후 사정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주행 영상을 확인해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금요일이라 보험사에서 제공한 렌트 차량을 타고 집을 향하는데 많은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 세상에는 양심적이고 좋은 사람보다 야비하고 사악한 사람이 많다는 생각도 들고 분노도 치밀고요. 집에 도착해서는 저녁도 입에 들어가지 않고 다이소에 가서 SD카드 리더기를 사서 컴퓨터에 꽂았는데 영상이 안 보입니다. 폭풍 검색 끝에 블랙박스 제조사 홈피에서 해당 모델 전용 뷰어를 다운받아서 설치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차 블랙박스 제조사와 모델이 무엇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차는 정비센터에 들어갔고 매뉴얼도 전부 차에 있는데 제조사와 모델을 어떻게 확인하지? 생각을 거듭한 끝에 자차 보험 들 때 보험사로 제출하기 위해서 영업사원하고 채팅했던 걸 기억해냈습니다. 확인해 보니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어서 다행히 제조사와 모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용 뷰어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설치해서 SD카드를 열어보았더니 이벤트 영상 외에 주행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후방 카메라 영상은 없었으나 전방 카메라 주행 영상만 남아있어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열어보았죠. 드디어 상대방이 완전히 잘못이라는 증거를 확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증거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남 12월 오픈 예정 1661-1177 GS 볼트 PF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두뇌 건강엔 브레인헬스도 있어요. 상담 전화 1833-3949. 아이클타임과 브레인헬스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보셨다시피 가해 차량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왼쪽 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그 옆을 지나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살피는데 갑자기 뒤에서 들이닥쳐서 추돌하고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인간을 만난 겁니다. 증거는 확보되었어도 주말이라 경찰서에도 보험사에도 제출하지 못하고
속만 부글부글 끓이며 월요일이 되길 기다려야 했습니다. 직장 때문에 집과 떨어져 지방에서 생활하는지라 사고 지역도 담당 경찰서도 지방이었으니까요. 월요일이 되어 새롭게 확보한 영상을 보험사에 보내자 어쩔 수 없는지 대인 접수를 해주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경찰서에 방문하여 주행 영상을 제출하고 사고 조서도 썼습니다. 가해자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원한다고 기재했고요. 그렇게 양심 없이 나오지 않았다면 처벌을 불어냈을 겁니다. 가해자도 경찰서에 나와서 사고 조서를 써야 사건 종결되고 검찰로 이첩하는데 타 지역에 살고 있어서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수요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편도 경찰서에 나와서 제가 제출한 영상을 확인하고 자신이 가해자라는 걸 인정했다고. 그래서 저는 보험사로 전화해서 그 사실을 알려줬더니 그러면 상대편 보험으로 다 처리해도 되는지 알아보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전화 와서 하는 소리가 상대편이 이야기하기를 가해자인 것은 맞지만 과실 비율은 따져봐야 하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끝까지 양아치 짓을 합니다. 분쟁심의위로 가야겠다고 하길래 저는 단 1%도 과실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소송까지 가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분쟁심의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란 사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과실 비율을 정할 수 없을 때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열리게 되는데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3차까지 열리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소심회부터는 위원회의 변호사도 선임이 됩니다. 과실이 가려지지 않고 일단 분쟁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면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평균 소요 기간을 보면 1차가 52일, 2차 소심회가 96일, 3차 재심의로 가면 158일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쟁심의위원회로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시점도 사고 차량 수리가 끝나고 수리비가 보험사로 청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결론이 안 나고 소송으로 넘어가면 기간은 1년, 2년 또는 그 이상도 걸리게 되겠죠. 정말 힘든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런 경우 차 수리는 자차로 먼저 하고 과실 비율이 결정되고 난 다음 양계 보험사가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만약 자차 손해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자비로 수리를 하고 나중에 상대편 과실 비율만큼을 청구해서 받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하게 분쟁에 휘말렸을 때는 정말 분통 터질 일이지요. 그리고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동안 저는 보험사로 경찰에서 조사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도 발부받아 제출하고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고 했지만 이런저런 마음고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고 당하고 딱 7개월이 흐른 2021년 5월 12일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과실 분쟁심의위가 2번 열렸고 첫 번째도 무과실로 나왔는데 수긍을 하지 않아서 오늘 2번째 분쟁심의위가 열려서 또 다시 무과실이 나오니까 가해자 측에서 승복했으며 이에 따라 후속 조치에 들어갈 것이며 제가 부담했던 자부담 비용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힘들기는 했어도 정의는 살아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할 블랙박스의 중요성과 세상에는 참으로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나를 포함한 인간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가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지금도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모두 안전운행하시고 만에 하나 사고를 당하면 최소한 억울하지는 않도록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심플 땅콩이었습니다.